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이제 약간 터닝 포인트 하면서 좀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오른 게 있고요. 몇 가지 좀 악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터닝 포인트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님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만만치 또 않은 오늘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만 만만치 않은 거지 최근의 흐름들은 사실 좋아요. 그죠? 막 무너지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터닝 포인트 체크하면서 전략 세웁니다.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3월 증시,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와 함께 투자 전략을 이제 3월 초반이기 때문에 세우고 가야 되는데요. 박용호 어드바이저님 어떠세요? 흐름들 지금 좋습니다. 네, 상승 쪽에 좀, 몸을 실어도 될까요? 지금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은데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지만 좀 들어서. 주의해야 된다. 네. 어제 그동안의 미증시가 보이지 않던 시그널을 하나 보여줬는데 네. 예전에는 장 초반에 하락을 한 다음에 장 후반에 아랫꼬리를 다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막판에 좀 밀렸죠. 그동안의 움직임과 반대로 막판에 밀려도 단시간에 많이 밀렸어요.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었었는데 밀렸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AI, 엔비디아 이쪽으로 해서 많이들 IT 쪽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이젠 그러한 종목들도 올라가는 속도가 좀 떨어졌고요. 물론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본 중에서는 장 종반에 악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떨어진 거는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갈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국내 증보 박용호 대표님께 조금 더 여쭤보면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나 좀 밸류업이나 차별화에 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샀는데 기관들이 사지 않으면은 주가가 좀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이전하고 반대로 돼 있었던 게 외국인들은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주가가 올랐고 기관들은 그저 따라가는 정도였었는데 최근 움직임은 기관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극적인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외국인에 의해서 지수가 막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기관들이 매도하면은 지수가 내리는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장세라기보다는 기관화 장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 장세 아니에요? 외국인이 열심히 사는데 좀 또 다른 시각을 주셨고요. 권택중 대리님은 어떠세요? 이제 2,700 저희가 자막 뽑았는데 2,700이야 뭐 3월에 하면 뚫지 않겠어요, 그죠? 위로 간다면 어디 한 2,000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와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고용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시장 컨센을 좀 넘어간다고 하면 컨센이 이제 19만 명 정도 증가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그때 한번 잠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증시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말에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GTC 2024라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3월 중에 열리는데 이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죠. AI 관련돼서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관련돼서 온갖 기술들이 이제 컨퍼런스가 발표되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제시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일정을 앞두고 또 국내 종목들 이런 테마나 이런 일정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 이쪽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하나 포인트 볼 수 있겠고 코스피는 역시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가장 큰 이슈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요즘 수급을 좀 보면은 밸류업 관련돼서 금융지주라던가 이런 종목들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나서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반면 기관에서는 차익 실현 정도의 가격대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씩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만 돌아서도 증시가 확 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부분 하나 볼 수 있겠고 다만 오늘까지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명한 증시격언이잖아요.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 네. 근데 이제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걱정의 담벼락도 좀 조심해야 된다. 또 그죠? 몇 개 좀 남은 게 있고. 위에 철조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철조망, 걱정의 담벼락 위에 철조망과 또 유리깨 가지고 꼽아 놓잖아요. 그런 게 좀 보이는 거. 근데 보입니다. 권택중 대리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그죠? 대충 보셨 것 같습니다. 예, 3월 초반이기 때문에요. 증시 전략 세웠고요. 두 번째 오후장 터닝 포인트 보여주세요. 많이 오른 반도체주 여전히 매수 기회이냐? 그렇죠. 반도체 빼놓고는 뭐 얘기할 수 어려운 겁니다. 보통은 옥석 가리기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버릴 만한 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안 올랐고 그 안에서 이제 섹터 흐름일 텐데요. 권택중 대리께서 반도체 투자 전략 좀 또 관심 그 안에서의 소섹터 관심 업종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항상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조정시 매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올해에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합쳐서 증익의 대부분은 결국에 반도체에서 나올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나오는 것들 지표부터 보더라도 그렇게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서버 DDR 이제 2월 제품 가격 그 MOM으로 이제 3에서 6% 정도 상승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역시나 좀 견고한 흐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HBM 쪽 이제 AI 관련된 수요가 폭발하면서 위에 그럼 레거시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뭐 의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는데 어느 정도 훈풍도 좀 같이 메모리나 일반 D램 쪽으로도 불어져 오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아니면은 사실 이제 크게 이익 증대가 기대되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뭐 금융 쪽이라던가 뭐 주주 환원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 제외하고는 역시나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들로는 조정시 매수 전략 꾸준하게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뭐 고용 지표라던가 이전 뭐 금요일 이제 목요일 날 의회에 출석하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또 하나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이런 흐름이 처음에 뭐 소프트웨어 이후에 AI 반도체들 HBM 쪽 돌고 나서 조금 이제 그 뒷단에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비주들에 관련된 기사나 주가 상승도 한 번씩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비주들 또 후공정까지 좀 넘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나쁘게 볼 이유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좋은 거죠. 이제 그 가운데 그러면 이제 뭘 관심 있게 보느냐라고 물어보려 했더니만 권택중 대리가 또 관심 종목에 반도체 장비가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네. 박영호 어드바이저님께는 네. 반도체 요즘은 또 다시 HBM에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대장인데 한미 반도체를 지금 좀 살까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 네. TCB 장비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TSB, 거거든요. 본딩 TCB인데 장비. 이건 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해서 하이닉스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마 배시가를 사용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어디 거요? 배시요. 베시. 예. 그 배시가 TCB의 원래 원조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내산 장비를 쓰느냐가 이제 갈림길에 있는데 과연 만약에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가 결탁이 된다면 이 결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예, 된다면 네.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이런 그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겠지만은 이슈가 만약에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면 지금 가격보다도 최소한 40-50% 정도는 더 오를 거다. 그거는 삼성전자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탁도 맞는 얘기인데 결연, 협업, 네, 동맹. 동맹이 제일 좋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를 여쭤본 거고요. 네. 반도체 안에서도 근데 이제 단기에 좀 오른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많죠. 그럼 지금은 좀 들어오는 걸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주로 오른 것들이 HBM하고 그 CXR이라든지 온디바이스 쪽에 올랐는데 HBM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슈만 많이 나왔고 한미반도체처럼 확실한 것들이 납품이 보장되거나 이런 것들 이외에는 다 이제 그 뜬구름 잡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실적 대비 주가가 과연 고평가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로 이슈가 아니라 어떤 숫자로 찍힌다면은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한 절반 이상의 종목들은 숫자가 찍히기 어려운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HBM 쪽은 추경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리가 뭐 서버고 GPU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메모리 반도체 없으면은 속 없는 뭐 파스 없는 찐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는 아직은 이전처럼 양산 체질을 감산 이후에 감산은 많이 줄였지만은 양산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분기에는 아마 이 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2분기부터 되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정도 되면은 소재주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지 솔브레인 뭐 아니면은 뭐 FST라든지 하나 머티리얼 이런 소재주들이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바닥을 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쪽에서 저평가 종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종목을 확산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잘 나가는 좋은 기업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기다리는 게 좋고 장비여서 지난번 소재주 얘기 계속 말씀하셨고요.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주는 숨 고르게 조정받을 때가 매수의 기회냐? 그렇다. 두 분 다 공감을 하셨고요. 세 번째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반도체만 AI 수혜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AI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력기기 쪽이 그죠? 전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또 있을 수 있다. 네. 전력기기나 이제 AI 전력기기 쪽은 굉장히 강합니다. 권택중 대리께서 좀 전력기기나 혹은 또 AI 섹터가 확산돼서 수혜를 입을 쪽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지금 뭐 순환매적인 성격도 일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HBM 쪽 반도체라던가 AI 관련된 오른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세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찾아 나서는 과정 중에서 이런 전력기기라던가 좀 덜 오른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까지 좀 탐색이 들어가는 그런 장세로 좀 해석이 좀 되는데요. 일단은 전력기기는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그때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차로 인해서 충전 인프라라던가 전기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뭐 배전이라던가 전력 설비, 기기, 뭐 고전압 장비들 이런 것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동안의 1차적인 상승을 끌어왔던 게 이런 전력기기들의 전기차 수요로 인해서 올라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AI로 인해서 뭐 전력 반도체라던가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이런 전력기기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제 생각에는 이번 AI를 붙여서 전력기기를 주가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뭐 테마성 재료, 순환매적 재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북미 쪽에서 나오는 전력 설비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깔아놨던 뭐 성전 배전 이런 전력망들 굉장히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더 핵심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부분도 결국 북미 쪽으로 누가 더 많이 수출을 뽑아내고 있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뭐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바를 따르면은 205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해서 투자 사이클이나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좀 인정이 돼서 전망치가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도 그거에 맞춰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공장 증설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들 미국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수요도 함께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한번 이제 기억이 하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풍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기업이 오르고 나서 이후에 항상 같이 올랐던 것이 또 이런 전선이라던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뭐 해상 케이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쪽에 많이 있다. 다만 AI 같은 경우는 뭐 메인이라기보다는 이 이런 전선 기업들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서 지금 최근에는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또 하나 뭐 재료로 본다고 하면 뭐 네온시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 뭐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 전력 설비 쪽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더 종목별로도 하고 싶지만 어제 보면 최근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아주 강했고요. 어제는 뭐 재룡전기 이런 게 급등하다. 오늘은 또 LS 일렉트릭이 급등하면서 그 안에서의 들어오는 게 뭐냐 이런 걸 찾기 좀 나타납니다. 현상 저희는 다음 또 터닝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너진 테슬라 7% 빠졌는데 뭐가 무너져요.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좀 최근에 사실 좀 올라가다가 좀 밀렸고요. 많이 밀렸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하죠. 트럼프가 이제 연방정부에서 결국 선거권이 있다, 이런 거 피선거권이 있다 이 얘기 나오면서 그것도 이제 악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담스러운데 다만 보면 오늘 금양 같은 게 또 급등합니다, 그렇죠? 리튬 때문에 이제 엔캠에서 금양으로 가는 건가요? 사실 전기차들은 조금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증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트럼프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네.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하고의 전쟁을 이렇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대항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은 그 리튬이라든지 이런 그 희소금속 가지고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그 전기차 쪽은 좀 쉬어간다라고 보지만은 거기에 속하는 원자재 쪽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좀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도 지금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 차트가 리튬 가격인데 최근에 저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그 소재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는 이제 많이 팔렸고 아직은 팔리고 있지만은 이전처럼 많이 팔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쉬어가기 때문에 저는 소재주에 그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문제가 됐었던 것들도 역시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내린 건데 우리가 리튬을 어떻게 그 생산하느냐면 저렇게 그 광석하고요, 염호하고 두 군데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저게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호주인데 리튬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가공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앞으로는 그 DLE 방식이라고 친환경 그 기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 기법은 뭐 일반 엑슨 오일이라든지 미국의 그 정유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염호가 많은데 이 염호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DLE 방식도 뜨고 있는데 일단은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도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렇게 소재 쪽으로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주는 게 리튬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영호 위원님은 2차 전지도 소재적 관심, 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소재 쪽으로의 좀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마지막은 항상 종목 이야기죠.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인데요. 박영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종목이 엑스페릭스, 네,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 전략과 오늘 관심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엑스페릭스는 단기 그 고점에서 일단은 그 단기 저항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한 단계 레벨업 할 거다라고 보고요. 이제 한국의 특허 괴물이 탄생했다라는 것도 시그널을 알려주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니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리튬 관련주입니다. 리튬 관련주인데 지오릿 에너지라는 회사거든요. 이 지오릿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DLE 직접 그 리튬 추출 방식의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엑스트리 지오시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레이트 솔트 그 호수에서 리튬 추출 방식을 하는데 여기에 그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유사 할리버튼하고요, DLE 상용 합작 추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DLE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흡착 수율인데 전 세계 최고의 수율인 95에서 97%까지도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DLE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95%의 확률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양극재 회사들, 우리가 뭐 C사, P사, E사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그 리튬 가공 공정에 대한 플랜트 설비를 설치를 했거나 아니면 계약 추진하고 있고요. 포스코에서도
이 회사 기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DLE 기법이 전 세계 리튬 채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는데 최고 기술을 가지고 네. 있는 지오리 에너지 추가적으로 반등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격 전략을 주십시오. 지금 뭐 금액은 3,500원 최근에 조금 올랐지만은 1차적으로 반등 이후에 조정을 보고 있는 구간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지지이탈가는 2,4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도 제2의 엔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기대감을 높여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대감이 높습니다. 기대감 대표님께서. 네. 이때 탐방도 다 해오고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권택중 대리 관심주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 네, 관심 종목으로 하나 마이크론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를 패키징까지 같이 풀패키지를 해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1위의 이제 OSAT 기업이고요. OSAT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를 이제 뭐 크게 3개 정도로 나누면은 뭐 이제 팹리스 이런 곳에서 이제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기고 마지막으로 패키지와 테스트를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전공정이나 이런 처음에 설계단에서 굉장히 점점 더 공생이 미세해지고 첨단화되면서 후공정에서 어떠한 가공이나 패키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 마이크론이 좀 집중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는 좀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사실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 다만 다른 뭐 HBM이나 AI 관련돼서 주가 올랐던 타 반도체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더뎠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2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정도 경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외주 계약을 맺으면서 베트남 쪽에 공장 증설을 들어갔고요. 작년부터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매출액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굉장히 온기로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크게 올라오면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에 편중되었던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다변화되고 HBM 관련해서도 기대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보면서 새롭게 이제 기존의 반도체 등과 다른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마이크론을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